지웰 에스테이트 개봉력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자 오늘 날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신용지웰 에스테이트 개봉력 분양가격 비교 및 서울 아파트 매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을 살펴보고 두 번째 입주 모집 공고, 세 번째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네 번째 분양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해보고 다섯 번째 서울시 아파트 매매 및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2월 2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월 2일 날 일반 1순위 해당 지역이 있겠습니다. 3월 3일은 일반 1순위 기타 지역이 있고 3월 4일은 일반 2순위가 있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1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은 2월 17일자 목요일자 오늘 날짜고 2월 17일은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 구로구는 토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즉 조정 대상 구역으로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되고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무조건 5년간 전매 금지가 되겠고 일반 공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5년이 초과할 경우는 최대 5년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는데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있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 가점제 100%로 가점 제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잡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 지역으로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 주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할 때 신고를 거부하거나 혹시 사업 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해 가지고 과태료가 나오면 채금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 중도금 대출은 공급 대금의 약 40% 범위 내에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특별공급이나 일반 공급 모두 다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그다음에 신부부는 6개월 이상이 경과돼야 되고 노부부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이 경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노부부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그다음에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는 게 있는데 특별 공급에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이런 경우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본다. 그다음에 1순위는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입 환자를 1순위로 보는데 예치 금액은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특별시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통장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의 50%를 서울 2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 거주자한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2년 이상 미만자부터 인천, 경기 그런 쪽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경쟁이 있는 경우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동일 점수가 나오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 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노부부 부양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부부는 세대의 50%를 소득 기준 100% 이하인자에게 우선 공급해주고 세대수의 20%는 140%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이 충족하는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경쟁이 있으면 제1순위 해당자에게 우선권을 주는데 1순위는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2년 이상 거주자를 첫 번째로 보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세대수의 50%를 13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는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갖고 일반 공급을 해줍니다. 남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 또는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또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1-2번지 1원에 들어가고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한 개 동에 122세대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일반 분양이 101세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53세대, 일반 공급이 48세대로 배정이 되어 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구 타입 15층 이상으로 보면 분양가가 4억 9,750만 원, 확장비 350만 원으로 총 분양가는 5억 100만 원이 되겠고, 4사 타입 1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가 5억 9,750만 원, 확장비 600, 총 분양가는 6억 350만 원이 되겠고, 5구 A 타입 1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가 8억 2,750만 원, 확장비가 1,350만 원, 총 분양가는 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구 B타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구 B타입 15층 이상으로 보면 분양가가 8억 2,350, 확장비 1,350, 총 분양가는 8억 3,700이 되겠고 5구 C타입 1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가 8억 2,750, 확장비 1,350, 총 분양가는 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구 타입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는데 신형제일 개봉역 같은 경우 구로구에 들어가는데 8억 4,10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5구 A 타입으로 15층 이상이 확장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얼마 전에 영등포 2월 달에 영등포구에 들어간 센트럴빌 영등포는 6억 7천대에 분양된 것에 비교하면 한 1억 6천 정도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센트럴뱅 영등포 같은 경우도 5구 타입으로 11층 이상 확장비 포함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21년도 6월 달 서초구에 들어간 내면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14억 3천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요건 2월 11일자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받아서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5구 타입만 분석을 해 보니까 84 타입, 아니 5구 타입 구로구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8천대,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 5구 타입 최고가가 8억 2,800만 원인데, 하버라인 3단지가 9월달 8층이 8억 2,800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구 타입 서울시 평균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가는 한 12억 1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5구 타입 최고가는 21년도 11월 달에 내면 라클레스 강남구 쪽에서 26억 7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분양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센트레빌 이거 오타 났네. 센트레빌 영등포 분양가 대비보다는 24.1% 정도 높게 책정이 됐다. 이게 같은 2월 달에 영등포구에 분양한 거하고 구로구에 분양한 거하고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면 원밸리보다는 58.6%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구로구 평균 20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5구 타입 평균 매매가 대비보다도 한 7.4% 높게 분양가가 책정됐고 서울시
구로구 최고가 대비도 한 1.5% 정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평균 매매가 대비보다는 한 69.1% 수준이고 서울시 최고가 대비보다는 31.5%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2020년도에는 6월 달에 15,623건으로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고, 21년도에는 1월 달에 5,794건 최다 거래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12월 달이나 1월 달, 이렇게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2년도 1월 달에 815건인 점을 감안하면 12월 달 1125건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한 달 이내인 점을 감안한다 손치더라도 1125건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월 평균 한 서울이 20년도에는 6,700건 정도, 21년도에는 3,522건 정도로 전년 대비 47.9% 정도 매매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5구 타입 평균 매매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건데 20년도에는 12월 달에 8억 8천으로 월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에는 9월 달에 10억이 처음으로 돌파를 해갖고 처음으로 10억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22년도 1월 달은 평균 매매 금액이 7억 9,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적다 보니까 평균 매매 가격도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가 12월 달부터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5구 타입 평균 매매 가격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가 4, 4분기에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면 20년도 연평균이 7억 3천대에서 21년도 9억대로 전년 대비 22.8% 정도 상승을 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10억 정도 있었는데 21년도에는 12억으로 전년 대비 15.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뭐 구축이나 신축이나 오히려 구축 쪽에서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84 타입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12월 달 11억 4천어로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고 21년도에는 9월 달에 13억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도 우상향하고 있는데 12월 달, 1월 달은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1월 달에는 12억 5천 정도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상승률을 보면 전년 대비 20년도에는 연평균 9억 3천에서 21년도 연평균 11억 6천으로 전년 대비보다 24.7% 정도 상승을 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14억 천에서 21년도에는 16억 7천으로 전년 대비 18.7%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뭐 구축, 신축 가릴 거 없이 오히려 구축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서울시 아파트 5구 타입 최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는 20년도에 10월 달에 25억 7천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21년도에는 10월 달에 30억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22년도 1월 달엔 22억 7천이 최고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 최고가만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거래량이 감소했다 손치더라도 최고가는 계속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최고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25억에서 30억으로 전년 대비 16.7% 정도 상승을 했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37억에서 21년도 45억으로 전년 대비 한 20.9%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84 타입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지금 최고가가 갱신이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약 2만 5천 세대가 입주하는데 수요를 한 4만 8천으로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한 시기고 23년도에도 2만 6천 세대, 24년도에는 1만 3천 세대로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1월달, 2월달 요런 조정 기간이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냐 뭐 전문가들이 이런 부족한 현상을 보고 일시적 조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저희 사무실 위치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